자네가 신경 좀 써주게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 상궁 김계시 앞에 앉아 있었던 여인들, 바로 광해군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진짜요? 야,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약간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약간 바뀐 거잖아요, 위아래가. 그렇지. 영창대군을 모시는 궁녀들이 몸을 바삭바삭 떨면서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털어놉니다. 궁녀들이 말하길 영창대군 거처에 음식을 준비한 곳인 이 소주방 마루 아래서 귀신 울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요, 하루 이틀 계속되는 겁니다.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밤이 되면 궁녀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도대체 지엄한 궁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희는 기회를 틈타서 영창대군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정만 걸고 갔다. 가히? 자, 이거는요, 궁녀가 쓴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계축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김계시가 영창대군 거처에 몰래 접근해서 기회를 틈타서 영창대군을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저주물을 걸어두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은 정말 이 방정, 저주 때문에 나왔을까요? 아, 귀신이 그런다고? 귀신의 정체. 사실 이것 역시 김계시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자체도.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김계시는요, 미리 포섭한 궁녀들을 동원해서 귀신 소리를 내게 한 겁니다. 사실 김계시는요, 일찍부터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전의 궁녀들을 포섭해 놨습니다. 김계시가 이 타깃으로 삼은 궁녀들은요, 바로 임목대비를 싫어하는 궁녀들, 혹은 또 출궁하고 싶어하는 궁녀들이었습니다. 김계시가 그들에게 쓱 접근해서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유혹을 한 거죠. 와. 자, 이 김계시는요, 이 대비와 영창대군에 대한 정보, 아침부터 밤까지의 동선, 먹는 거, 입는 거, 이걸 마치 CCTV처럼 감시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호시탐탐 그들을 해칠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귀신 소리 때문에 영창대군 처소가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궁 한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불이야! 불도 났어요? 바로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의 거처였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히도 부인들이 재빨리 불을 꺼서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공포는 임목대비와 궁녀들 모두에게 남았겠죠. 네. 바로 그 배후에 누가 있다? 김계시. 김계시. 맞습니다. 김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김계시가 포섭한 궁녀들이 대전 궁녀를 꿰어서 불을 지른 거예요. 궁녀들을 조종하면서 은밀하게 줄기차게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공격하고 있는 이 김계시. 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실 큰 어른인 임목대비가 자신을 위협하는 일개 상궁인 김계시, 왜 벌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김계시가 한 행동이 사실 어찌 보면 광해군이 원하는 행동인 거죠. 혹시나 뭐 세력을 키워서 왕이 된다는 생각 추호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명확한 물증도 없이 광해군이 총애하는 상궁을 건드린다? 이거는 곧 광해군에 대한 공격으로 맞아, 여겨질 맞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임목대비는 이 김계시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김계시 어떨까요? 광해군 믿고 이제 활개를 치는 거죠. 네, 점점 더 대담하게 활개를 치는 겁니다. 사실 광해군의 권세가 오래가야 김계시도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계시는 언제든 광해군을 위협할 수 있는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제거하기 위해 나선 거고요. 그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던 겁니다. 그러던 1613년 4월 이 김계시와 광해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시작은요. 문경세제에서 일어난 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문경세제에서 이 은을 싣고 가던 상인이 습격을 당합니다. 이른바 은상강도 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뜻밖의 거대한 폭풍을 일으킵니다. 당시 가장 먼저 체포돼서 강도 살인을 고백했던 박응서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응서가 곡중에서 갑자기 광해군에게 이런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반역하려 하였습니다. 오, 아하. 영모.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반역을 통해 왕으로 올리려고 했다는 인물의 정체였습니다. 그 인물이 대체 누구였을까요? 영창대군. 장대군. 맞습니다. 바로 영창대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인목대비에게 수렴청정을 맡기려 했다고도 말합니다. 너무 디테일해요. 너무 디테일해요. 네. 자, 이 박응서의 상소를 본 광해군 어땠을까요? 칼 빼야죠. 왜 영모잖아요. 얼커니 얼커니. 광해군 좌시하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광해군은요, 영모의 뿌리 뽑겠다면서 관련자를 싹 잡아들이고 직접 추국에 나섭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피투성이된 한 인물이 뜻밖의 이름을 말합니다. 영모의 수장이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이라는 겁니다.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면은 이목대비 어머니 아버지. 네,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잡혀온 김재남 손살을 치면서 영모 혐의 부인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요, 김재남의 억울함을 무시하고 계속 옥사를 진행합니다. 선생님, 근데 잡혀온 사람마다 아니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영창대군을 왕위로 올리려고 했다는 박응서의 자백 거짓이었습니다. 박응서가 감옥에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 자백을 했던 겁니다. 자, 사주를 한 인물의 이름 바로 이이첨. 이이첨. 네. 이이첨은요, 광해군 죽 이후 예조 판서에 올라 전국의 중심에 있던 권력가였습니다. 광해군 정권의 핵심 멤버였던 이 이이첨의 제거 대상 1순위 바로 영창대군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창대군 세력을 영모의 배후로 둔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은상강도 살인사건 이거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궁안에서 이런 이이첨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 김계시. 김계시. 김계시와 이이첨은요, 뜻이 통하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처리해야 될 세력이 같았던 겁니다. 동일했네요. 누구겠습니까? 영창대군. 영창대군. 네. 교수님, 그러면 광해군은 영모 사건으로 정말 믿은 거예요? 네, 그 광해군이 이이첨이 영모를 꾸민 걸 알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해군 역시 영모를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옥사를 통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의 의중을 일궈냈던 이이첨 등 광해군 지지세들은 각종 옥사를 유발시켜가지고 광해군의 신임도 얻고 권력을 장악해가는 거죠. 사건이 뜻대로 흘러가니 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김계시와 이이첨. 반면 영모와 엮이게 된
임목대비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너무 불안하죠. 맞아. 아들도 있고. 집안은 언제 몰락해도 이상할 게 없었고요. 심지어 아들 영창대군의 목숨마저 위험해진 상태입니다. 영모 옥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요. 광해군 작심한 듯 관련자 처벌에 박차를 가합니다. 먼저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에겐 사약을 내립니다. 와, 사약? 네, 임목대비의 어머니 유배, 아. 남자 형제들 고문받다 죽습니다. 그 다음 처벌 대상은 8살 영창대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요, 처음엔 어린 대군의 처벌을 앞두고 그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신들의 상소에 못 이겨서 영창대군을 폐서인시키고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시킵니다. 영창대군이 뜨거운 방에서 쪄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오. 뜨거운 방에서. 와 임목대비는 진짜 미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오랜 시간 광해군의 눈엣 가시였던 영창대군이 죽으면서 길고 잔인했던 옥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뒤늦게 영창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쥐어뜯었죠. 선생님, 근데 그 광해군이 임목대비는 왜 처벌 안 해요?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어머니잖아요. 아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호의 나라. 그렇죠. 효를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조선의 왕인 광해군의 입장에선 어머니를 처벌한다? 야, 요거는 어떤 명분에서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던 아닌 거예요. 거죠. 많은 리스크가 어유, 그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계 씨는 영창대군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만족을 했을까요? 임목대비까지 어떻게 좀 맞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이런 거였다고 이게? 내가 한번 해보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김계 씨는요, 이참에 임목대비의 힘을 완전히 빼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김계 씨와 생각이 통한 것일까요? 마침 임목대비를 아예 폐모, 즉 왕의 어머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가 있었습니다. 이이첨. 예, 아. 맞습니다. 바로 김계 씨의 파트너 이이첨. 임목대비를 폐모시켜야 한다고 신하들을 동원해서 청을 올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폐위시킨다는 부담에 이 광해군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갔습니다. 1618년 다시 폐모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제서야 광해군은 이런 명을 내립니다. 지금 이후로는 서궁으로만 칭하고 대비라 칭하지 말라. 공식적으로 대비에서 폐하고 서궁, 지금의 덕수궁에 가두라는 명, 바로 서궁유폐였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패한 폐모살죄를 저지른 그 왕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폐모살죄를 하기까지 그 막후에서 판을 짠 사람, 광해군이 가장 총애한 김계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계 씨가 궁녀로선 상상을 초월한 일까지 서슴없이 한다는 이야기가 쫙 퍼집니다. 주상전하의 속내가 궁금하면 김상궁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하더이다. 정사를 열 때마다 김상궁이 붓을 들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임금도 마음대로 못하였다.
본인이 정사를 결정했대요. 이거 본인 아니 그냥 수렴 충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거의 그 느낌으로. 왕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김계시가. 상공이긴 했지만 일개 궁녀가 나라의 대소사와 인사에 관여한다? 야,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본분에 완전히 어긋난 명백한 월권입니다. 아, 그런데 광해군은 말리지도 않고 김계시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와. 사실 김계시는요, 뇌물을 받으면서 벼슬을 파는 매관매직을 밥 먹듯 하고 있었습니다. 김계시가 광해군의 최측근인 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줄을 대려고 이 돈이며 금은 보아 싸들고 와가지고 김계시 찾겠죠. 그렇게 뇌물을 챙기고 광해군이 관직을 주게끔 교묘하게 구슬린 겁니다. 와. 자, 그뿐이겠습니까? 매관매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김계시에게 접근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요. 다른 거? 뭐지? 왜 그러고들 계십니까?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 들어오신 거 아니었습니까? 일 없으면 나가들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가에서 보내온 노루사양일세. 명나라에서 들여온 아주 귀한 것이네. 와, 뇌물을 엄청 받았나 보네요. 자네가 신경 좀 써주게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왜 여인들이 바치지? 자, 이 상궁 김계시 앞에 앉아 있었던 여인들, 바로 광해군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진짜요? 야,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약간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약간 바뀐 거잖아요, 위아래가. 그렇지. 후궁들이 일개 상궁에게 뇌물을 바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네요. 자, 상궁보다 훨씬 지체가 높은 후궁들은 대체 왜 김계시에게 이렇게 뇌물을 바쳤을까요? 왜? 광해군한테 나중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결정적인 이유. 김계시가 광해군의 동침 상대까지 결정을 했거든요. 와. 후궁 그 선택되는. 순서를 뭐 정하고 그랬나 보네. 김계시에게 재물을 많이 바칠수록 광해군과 잠자리를 할 가능성 높아지는 겁니다. 김계시는요, 한낱 궁녀면서도 중전에 버금가는 위세를 누렸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해진 김계시는요, 광해군의 불안을 다독이면서 광해군을 완전히 장악해 나갔습니다.